안녕하세요. 서울경매학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임차인 관련돼서 한 영상 하나 찍어볼까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서 경매가 나온 물건입니다. 대리님,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건 번호 2024 타경 109074요. 일단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임차권 등기요? 네. 잠깐 요 물건 볼게요. 중랑구에 있는 거고 2024 타경 109074 1차 감정가 3억 2천, 그리고 한 번, 두 번, 3차까지 떨어졌고 변경됐다가 4차에 다시, 이거 변경된 건 날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6월 3일이 이후 4일로 바뀌었잖아요. 네. 금액은 그대로고. 자, 임차인은 일단은 보이는 게 3명으로 돼 있네요. 네. 3명으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뭐예요? 24년 5월 23일. 그렇죠. 24년 5월 23일 강제경매죠. 네네. 7개 중에 하나. 그러면 위에 있는 임차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찰자? 인수. 인수가 되겠죠. 네. 얼마? 2억 9천.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여기 쭉 내려보면은 여기 전문가 멘트를 네.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이게 네. 저는 궁금했던 건데 네. 여기 임차인 영어 이름이랑 최현철은 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으로 이제 뒤에 이제 내용들이 쭉 있고,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이제 나오는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면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판례에 근거하여 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으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먼저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잘 몰라. 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요 판례 있죠. 네. 대법원 판례 2022 다 246610을 찾아요. 네. 판례 사이트에 가서. 판례 사이트. 제가 드릴게요. 자, 판시사항 보면 써졌죠.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주택을 임차한, 써있네.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네. 소액 임차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안 되고 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로에서 적극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소극은 인정 안 한다는 거고. 네네. 그런 내용들이 밑에 쭉 있는 거예요. 이유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요건 이제 읽어보시고. 네. 그럼 결론. 자, 요 내용이에요. 다시 요 물건으로 돌아와서. 네. 물건으로 보시면 주택 임차권이 있는데, 네. 지금 다시 위에 이제 볼까요? 임차인 현황 봅시다. 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자, 외국인 이름이 있고 최현철. 네. 그러니까 자, 최현철이 있고 이용덕. 그 다음에 주택도시공사가 이용덕,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 요거를 스토리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용덕이 2021년 6월 22일 날 이사를 왔어요. 네. 대출을 받았고, 네. 얼마를 받았냐면 2억 9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지금 그 대출을 받으면서 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 일자가 21년 5월 24일인 거 보니까 5월 24일 날 계약했나 봐. 임대차 계약을. 네네. 그럼 그날 확정 일자 받았고 대출을 실행했고, 네. 그게 얼마냐면 2억 9천만 원이죠. 네. 자, 그러고 나서 23년이니까 만기가 끝났죠. 네. 그 만기가 끝나서, 자, 만기가 볼까요? 만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끝났네. 23년 4월이니까. 만기가 끝나서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자, 여기 있는 소유자가 돈을 안 주니까, 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고, 네.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니면 이제 그 전에 뭐 전세 사귄지 알았든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주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안 준 거죠. 네네. 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사를 가려고 하면요, 이 사람은 허그에서 100% 보증을 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주인이 안 주면 허그가 2억 9천을 다 줘요. 네네. 그러면 여기 있는 임차인은 이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되겠죠. 그쵸.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한다고. 네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사를 나갔죠. 네. 이제 다음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사를 나갔으니까 네. 이 집은 현재 공실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여기 전세 사기치네. 네. 그 입장에서는 얘는 지금 망했죠. 네.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자, 집이 공실이죠. 자, 이 집을 활용해서 돈을 더 빼보자 라는 생각을 들겠죠. 그래서 다시 세를 놔. 그러니까 세를 놓으니까 여기 있는 임차인이 24년 1월 29일 날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런데 얘는 알고 들어올까 모르고 들어올까? 이 집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근데 임차권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보면 임차권- 있죠? 네, 등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에 잘 보세요. 임차권 등기는 23년 4월 24일이죠. 네. 얘 지금 전입한 건 24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알고 들어온 거예요?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알고 들어왔죠. 알고 들어온 거죠. 네. 알고 들어오니까 이 지금 집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니까 정상적으로 세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800에 60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 네네. 그죠? 보증금이 월세는 그렇다고 쳐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집에 권리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주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는 정상적으로 받는데 네네네. 이 물건은 차후에 문제가 돼서 경매 나올 수 있으니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보증금이 확 줄었죠. 네, 맞아요. 800만 원. 그럼 10번이면 얼마예요? 10번이 미납하면 600. 600. 그렇죠. 경매 나오는데 얼추 1년. 그렇죠. 그럼 대충 800이면 경매 나오고 나서 세를 안 낼 거니까 계속 까먹겠죠. 이게 일명 깔세. 깔세. 그렇죠. 좋은 집을 800에 사는 거죠. 경매 들어가면은 그냥 월세 안 내면 보증금. 그죠. 근데 얘는 대박. 월세도 받을 수 있어. 아니, 저기 보증금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내놨는데, 그래서 얘는 싸게 들어왔다고요. 네. 싸게 들어왔죠. 이게 이제 법의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죠. 그럼 얘는 알고 들어오는 애죠? 네. 임차권 등기가 알고 들어오는, 원래는 임차권 등기가 있는 집에 들어오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해야 돼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알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또 혹시 네네네. 또 속아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송이 있나 봐. 그래서 22년에 판례가 나온 게 네. 이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에 임차인이 들어와도, 네. 후순위에 들어와도 네네. 경매가 나오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아버리면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를 보죠. 피해를 보죠. 네. 선순위 임차인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네.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지만, 하지만 순위에 따라서 금액은 받을 수 있다. 그럼 얘는 1순위가 되는 거죠. 왜? 경매 나오기 전에부터 있었으니까. 네. 경매가 후순위니까. 네. 그럼 얘는 우선 보증권이 있어서 먼저 받겠네요. 800만 원을. 그죠? 누구 다음으로? 허그 다음으로.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순위가 네, 지금. 네. 1순위가 허그, 2순위가 이제 이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변형되면, 그러면 이 물건은, 자, 요 물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물건은 낙찰받으면 인수할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명. 오케이,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9천 뿐만이 아니라 800도 낙찰자가 인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입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응용. 네. 만약에 허그가 포기하면, 허그가 포기하면 대항력을. 그럼 들어갈 만 하겠죠? 네, 2억 그렇죠. 9천 인수해 안 해요? 인수 안 하죠? 그렇지. 인수 안 하죠. 네. 하지만 누구는 인수하겠어? 800만 원이 인수.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물건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러면 사실 800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 이해돼요? 네, 이해했어요. 네.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네. 조금 더 응용해 볼까? 실제로 이 물건이 지금 현재 있어요. 이런 물건이. 자, 이거는 이제 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악용을 해봅시다. 악용. 악용? 자, 좋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진짜 또 누가 악용할 수 있는데. 그래요? 자, 이 법이 허점이에요. 네. 자, 보세요. 허그가 지금 2억 9천인데 결론은 뭡니까? 후순위로 들어와도 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임차인을 인수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네. 만약에 보증금을 2억이 들어와 버리면 후순위로. 후순위로? 여기 지금 여기
저 외국인 이름으로 돼 있는 애가 800이 아니라 네네네. 만약에 2억이라면요. 2억도 낙찰자? 인수예요? 지금 800 인수하잖아요. 이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네네. 채무자 입장에서 네. 지금 깔새로 800 넣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길 800이 아니라 네. 만약에 2억을 넣어버리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억? 2억 9천? 두개 낙찰자? 인수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들어오는 임차인 진짜 정식적으로 들어온 애도 있을 수 있겠죠. 네. 2억에. 네. 하지만 걔한테 얘기하겠죠. 너 돈 받을 수 있다. 네. 누가 주겠어요? 낙찰. 이 물건의 낙찰자가. 그니까. 그죠? 네. 그러면 2억 9천 2억이면 아무도 입찰 안 하겠죠. 그렇죠. 한 대 입찰하죠. 다시 허그가 포기하면. 그러면 허그는 그러면 이 물건을 보는 사람은 얼마 지금 얼마짜리니까 3억 2천짜리니까 얼마 인수해요? 허그는 포기했고. 그러니까 2억. 그렇죠. 2억. 그러면 2억 위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러면은 정리되겠죠? 돈 받아 나가니까. 정리가 안 되죠. 대학력? 정리가 안 돼요? 그렇지. 왜요? 허그가 2억을 다 가져갈 거 아니야. 포기를 했지 금액을 맞네. 포기한 건 아니니까. 맞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또 미납이야. 그럼 결국은 얼마에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얼마? 쫙 떨어져서 네. 1,000만 원대에 들어가면 1000만 1,000만 원 허그가 가져가고 네. 낙찰자 얼마 인수? 허그는 없어졌고 네. 얼마 인수야 그러면? 후순위에 들어온 보증금? 2억. 그렇지. 그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2억 1천. 그렇죠. 그러면 얘도 후순위에 들어온 임차인도 보호를 받죠. 네. 그럼 명도할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네. 이런 물건 돈이 되겠죠. 네. 그럼 이해됩니까? 그래서 눈여겨보고 계셨군요. 네. 아니 그것도 있는데 네네. 여기는 지금 개발지거든요. 맞아요. 여기 그랬어요. 중화역 여기 지금 여기가 개발지여가지고 네네네. 그것도 지금 겸사겸사 보고 있는데 네. 이 물건은 허기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번에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이런 게 지금 조금 이 사기꾼들도 지능화돼가지고 변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런 게 좀 보여요 눈에. 후순위에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후순위 들어온 임차인들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 아니면 숙제요? 이제 돈 버는 거 이제 오케이, 돈 버는 거도 봐야 되니까. 자,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증금이 안 나온 거야. 자, 그럼 입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 판례에 의해서 낙찰자 인수니까. 인수인데 이게 800인지 2억인지 안 나와 있으면 인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네. 그럼 사람들이 입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러면 많이 유찰되겠죠? 유찰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알려주겠습니다. 에? 그러면 잠깐만. 여기 궁금증은 그 보증금을 여기까지만. 어떻게 알아내느냐. 네, 그렇죠. 알아내는 사람만 입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쵸. 그게 그쵸. 키포인트잖아요. 네. 그럼 내가 알아내면 나만 입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